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21회 평등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평등권 문제가 한 20문제? 20문제 남았으니까 두 번에 해서 하는 건 좀 길고요. 세 번에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1번. 음주운항 전력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장 했다. 이거 음주운전이랑 비슷하게 읽으면 돼요. 그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금 길게 그었지만 이게 이제 똑같은 건 아니고 윤창호법과 비슷하게 위헌입니다. 그래서 책임과 비례원칙이 위배된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이고, 2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알아둬야 됩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지역인데, 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나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 세요. 무기 또는 7년 이상인데 7년 이상이면 여러분들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장량 감경만으로는 안 돼요. 해봤자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책임과 비례의 원칙이 위배가 된다. 3번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대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또는 요구 또는 약속받았다. 뒷돈을 받았겠죠. 그럼 당연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4번, 우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법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우리가 이제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 정하고 있거든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행위시가 공소시효가 되는데, 이 선거일이 이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공무원이 이렇게 10년인 게 아니라 이렇게 10년, 이렇게 10년인 게 아니라 이렇게 10년이 되는데,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죠. 하지만 공무원이 쥐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고 있습니다. 166번. 우리 이제 공무원의 호봉 획정할 때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죠. 왜냐하면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라는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병역 의무가 대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군복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병역 의무 혜택을 주긴 하지만은 초임 호봉 획정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실업급여 65세 판례네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거 비교되는 판례가 장애인 인정되는 나이를 65세로 한 것은 조금 위헌인 판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비교해 드릴게요. 3번 공무원은 우리가 이제 수당, 시간의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의 산정 방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돼 있지만 공무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우리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인데 무조건 위헌이라고 하지 말고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서 이것까지 부담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도 나와요. 다음 167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사범은 우리가 이제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절도죄, 그 다음에 야주절, 그 다음에 특수절이 개개별의 행위에서는 행위태양이 좀 다르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이것이 상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시험에서 나왔죠. 우리 후원에 둘 수 있는 게 중앙당과 국회의원으로 한정해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달리 취급해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됐을 때에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중요한 판례였다. 3번이 이제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나 중강제추행죄는 우리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세게 처벌한다는 것인데, 군대 내에서는 이제 성군기, 성과 관련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자들끼리만 보통 있으니까. 그래서 강제추행죄나 중강제추행죄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일반 형법보다 처벌합니다.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데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밀수입 예비행위 판례는 위헌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맞는 지문. 다음 168번.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치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는 판례가 있죠.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판례죠. 그다음에 2번인데 근로자의 날 판례는 합헌이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날은 우리가 공무원의 휴일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출입국 관리 관련된 사항은 외국인의 입국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받아줄 건가 말 건가 해가지고 주권 사항이니까 광범위한 영역이에요.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되면 평등권 심사에서는 뭘로 판단하죠? 자의금지 원칙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맞는 질문이 되겠고 4번은 여러분들 우리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판례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 빼고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주도 위촉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원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어떠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요거 나머지에 해당하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69번 보겠습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만 한국권자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경찰 공무원이랑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공무원은 순직군경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 부과 합헌인 판례고요. 그 다음에 자의금지 원칙이다. 비교되는 판례는 바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있죠. 요거는 위헌이고 그 다음에 심사원칙도 비례원칙이 적용이 됐죠. 맞고요. 그 다음에 소년심판 절차에서는 검사가 상소권이 없습니다. 그 소년 측은 이제 피고인 측은 이제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소년심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소년 측에서는 상소권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검사는 상소권 인정이 안 되는 건 소년심판 절차라는 게 이제 막 벌 주려는 목적보다는 좀 교화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170번 쭉 읽으면 되겠네요. 그 평등 원칙은 일체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 원칙은 상대적 평등이죠. 그러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대적 평등인데 뭐 예외적으로 절대적 평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지문이 이제 원칙을 물어보는죠. 그다음에 이번에 자의금지 원칙은 자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죠. 그럼 목적만 하나 찾으면 돼요. 그래서 차별 취급의 자의성, 자기 마음대로 차별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가 차별 대우를 하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마련했다면은 차별 대우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있는데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면 자의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겠죠. 3번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차별적 지구분에서 기본권의 중대한 차별이 초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성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럼 4번이 답일 텐데 너 읽으면 여러분들 답 같아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대요. 여기까지인데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명백하대요. 그러면은 평등원칙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말도 안 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한 문제만 여러분들 더 푸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 신분은 예시된 사유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예시일 뿐이지 이거 절대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죠. 입법자가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회적 신분으로도 차별할 수 있다.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여자는 그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분야죠. 특별히 평등.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서 여자는 고용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2조 사항인데 32조 사항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성 고용 관련해서 근로 관련해서 특별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규정 물어봤죠. 헌법 규정이잖아요. 성별, 오케이. 종교, 인종이 규정이 안 돼 있죠. 사회적 신분은 규정이 돼 있지만 틀렸고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므로 전과조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점 판례네요. 7급 시험에서 합헌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사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 등급이 있는데 이 것들이 좀 따기 힘들고요. 절대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사 자격증은 조금 상대적으로 따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7급 시험 가산점 정도까지 주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경력이 많이 요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기능사를 따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자격증들이래요. 그래서 기능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안타깝게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게 합헌인데, 근데 여러분들 가산점 문제니까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오게 되겠죠. 왜냐면 시작부터 점수 먹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크니까. 그럼 이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7문제 정도 풀어봤어요. 기업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평등권 여러분들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